예, 매주 목요일은 증시를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고 있죠. 이성수 마켓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뭐 앞서 미증시도 봤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길을 내고 그 길을 다시 밟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건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코스피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갖고 이제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기대와 또 불안 요 사이 어딘가 걷고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시장은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요즘 시장 보면은 2018년 1월 고점까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미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죠. 예, 대형주가 조금 더 많은 코스피 200은.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불과 8개월 전만 하더라도 3월 코로나 피크 때 투자자들의 공포는 극에 이르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붕괴될 것이다. 뭐 끝없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 세상이 크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몇 가지 잣대를 가지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보게 되면요. 앞으로 시장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월 코로나 쇼크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생일대 기회다 이런 것을 보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아직도 그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저 하단이 와닿네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내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으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마켓 포인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자, 올해 동학 개미 운동 속에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려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2010년대 내내 개인의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가 그게 한꺼번에 2020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은 세상이 주식 시장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판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 내내 박스권 장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답답했던 장세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과정을 두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잣대로 시장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동성 잣대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밸류에이션 잣대 기준으로 저는 이제 PBR 밴드를 토대로 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으로 해서 뭐 기업이라든지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들을 다 청산했을 때 그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PBR인데요. 이거 주가 지수를 어떻게 저희가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PBR 레벨, 뭐 PBR 밴드 하면 이제 기업 단위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를 시장,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을 구분을 해가지고 2007년 기준해서 그때 당시 PBR 레벨, 그때가 이제 1.75배였습니다. 자, 그때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PBR 밴드를 그리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PBR 레벨 0.94배, 그 수준을 하단 밴드로 해가지고 PBR 밴드를 그려서 1991년부터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PBR 밴드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07년 때 고점 한번 찍어줬고 1999년 때 고점을 한번 찍어줬습니다. 화면상에서는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고점 영역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단선이 지금 거기 초록색 비슷한 색으로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선이 하단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살짝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하단선에서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주가지수하고 PBR 레벨이 공시가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지금 저 위치,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위치한 저 PBR 밴드 위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직접 만드신 거예요? 조금 뭐 계산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예. PBR 공식 아시면은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저 시계열은 1991년부터 해서 예. 최근까지이기 때문에 좀 방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표를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1999년부터 해서 최근으로 좀 시계열을 좁혀본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500대 중반이죠. 예. 그 위치가 PBR 밴드 하단부에서 살짝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게 밑으로 콕 들어간 그 뭐라 그럴까 가지가 하나 있잖아요. 예, 보라색. 저게 이제 예. 우리가 3월에 경험했던 주가지수 1,450포인트대입니다. 자, 이 1,450포인트대가요. 우리가 97년 IMF 당시 때 PBR 레벨이었어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가 정말 일생일대 기회였다.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IMF 때로 가면은 정말 주식 투자 열심히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2020년 3월이 그 레벨이었습니다. 그 후에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겨우 하단 밴드를 살짝 올라온 턱걸이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여러 가지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근거를 PBR의 수치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지수의 영역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룸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랜 기간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뭐 2007년 고점 수준의 PBR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주 긴 시간 뭐 한 5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2010년, 2011년 당시 차화정 랠리 당시였어요. 예. 그때 당시가 이제 PBR 밴드의 중간 정도 때까지 상승했었는데 그때가 대략 PBR 레벨이 1.2에서 1.3배 수준이었습니다. 자, 현재 주가 지수 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3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PBR 레벨로 보았을 때 시장을 볼 때는 만약에 그 레벨까지 간다.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게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잣대만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것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필요하죠. 예. 예. 지금 사실은 자금이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까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이번 주 월요일에 좀 쇼킹한 통계치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요? 예, 화요일에 발표된 월요일 기준 고객 예탁금 통계에서 6조 원 넘는 고객 예탁금이 일시에 유입이 됐습니다. 한 번에요? 예. 그래서 이제 60조 원을 성큼 넘어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5조 이상의 고객 예탁금 증가가 총 4번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이 왜 쇼킹했냐면은 나머지 3번의 사례 같은 경우 5조 이상 증가한 3번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전후에 그 대규모 IPO가 있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빅히트 이 과정에서 고객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폭증했다가 그리고 증거금이 반환되면서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그러한 케이스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요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2010년 내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이탈되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10년 내내 개인 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유출되면서 2010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그 거의 10년의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32조 원 매도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올해 60조 원 순매수를 해서 다 덮였고 그리고 개인 유동성만 빠져나간 게 아니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대규모로 빠져나가서 9조 원 가까이 감소했고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해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연기금 자금까지 빠져나가면서 2010년대 내내 유동성이 축소됐지만 올해 개인 투자자 유동성이 고객 예탁금도 증가하고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시에 모든 유동성을 다 잡아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단순하게 고객 예탁금이 늘었네 이렇게만 보면 뭐 크다라는 느낌은 오지만 이게 시장에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하고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몇 달 전에도 한번 다루어 드렸던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합산 대비 고객 예탁금의 비율입니다. 자, 이 화면상의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가운데 정도가 200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마우스가 순간 지나간 그 영역이. 자, 그때가 시가총액 대비 고객 예탁금 비율이 3%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수치가 또다시 3% 영역에 들어갔어요. 자, 이 정도 레벨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 시가총액을 떠받치기에 충분한 고객 예탁금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비율은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로켓의 연료와 같다라는 표현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점점 비율이 낮아지게 될 텐데 지금 화면상의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선처럼 천천히 낮아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연료를 소진하는 과정이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비율이 2007년 부근인 1.5% 수준까지 이제 낮아진다. 즉 시가총액이 증가한다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상상 이상입니다. 요거는 너무 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계산이 가능하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치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긴 하네요. 그럼 사실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PBR도 말씀을 주셨고, 이제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 이 근거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들이 다 잘 가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와 아이들만 가는, 그러니까 일부 쏠림 현상으로 지수를 주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도 재미없는 이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객 예탁금하고 또 시가총액 대비 고객 예탁금 비율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비가 정말 많이 내리잖아요. 유동성을 이야기할 때 저는 뭐 강물이나 뭐 비를 많이 비유를 드리곤 하는데요. 자, 2010년대 내내 그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 과정에서는 마치 그 모습이 가뭄 졌을 때 강물과 같다. 그런 표현을 드립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가운데에만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강 외곽은 바짝 말라가지고 배들도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2010년대 내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대형주만 가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강물이 넘실거리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배들도 물이 차오르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강 외곽에 있는 중소형주들까지 모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달에 차별화 장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만 승승장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소외감 느끼시는데 이번에 들어온 거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기저에는 계속 개인 유동성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6조 원대 개인 자금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또 화요일에 또 들어왔어요. 자, 이런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 지수에 큰 길을 뚫어주고 그래서 길이 넓혀진 다음에는 개인 유동성이 쭉 퍼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까지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예. 그래서 메말랐던 강물의 유동성이 넘치고 그 유동성이 심해져서 홍수가 날 정도가 되면 정말 예상하지 않은 종목까지도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 저만 돈이 없나 봐요. 어디서 그렇게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지. 자, 전반적으로 뭔가 시장에 대해서 욕심 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석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해서 전략과 함께 마무리 멘트 해주신다면. 예. 앞서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여러 가지 뭐 PBR 밴드나 유동성을 기준으로 한 기대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뭐 일순간에 뭐 내일 당장 주가 지수가 그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과거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도 3, 4년에 걸쳐 가지고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주가 지수가 500에서 2000 갔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밸류에이션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과거 상승장에서 볼 때 지수가 한 번씩은 10%씩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하시되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한국 증시의 체력이 그만큼 세졌다. 예전에는 정말 비실비실한 저처럼 빼짝 마른 힘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김종국처럼 우리부리한 근육질의 체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전 잠시 후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